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소설집 어미, 황다나, 치매, 3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사업을 했다. 돈을 많이 벌어 엄마를 줬다. 엄마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놓은 것이다. 아버지는 딸들이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해주었다. 딸들에게 살갑게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아버지는 늘 일만 했다. 갑자기 친구들과 덕유산 등산을 가서 협심증으로 넘어졌다. 아버지 친구들이 119 연락을 했다. 들것에 실려 내려오면서 몸이 굳어갔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도저히 아버지의 운명은 거기까지인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정아는 처음 협심증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다. 협심증이란 관상동맥의 폐쇄나 협착, 경련으로 인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흉부의 통증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 마치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도 엄마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싶다. 오직 엄마밖에 없다. 꼭 어린아이 같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더욱 당신의 몸을 챙기려는 심사다. 정아는 허공으로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본다. 엄마의 초기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다. 정아 남편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생전 사위방에 오지 않던 엄마는 사위방을 들락거리면서 밥도 챙겨주고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밥상을 차려 밥을 먹곤 했다. 정신이 들면 내가 왜 자네 방에 가느냐고 다시 물어본다. 정아는 엄마가 이상해지면 무조건 남편을 엄마 방에 보냈다. 엄마는 사위를 좋아했다. 남편은 엄마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엄마는 사위에게 아버지 맛있는 냉면 사달라고 하고 옷도 사달라고 애교를 부렸다. 차츰차츰 엄마의 치매는 심해졌다. 생전에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데 얼굴에 색조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현관에 나와서 돌고 있다. 나 오늘 결혼식 한다. 아버지 손잡고 들어가자. 정아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에서도 치매 증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날마다 링거 맞고 약 주고 다른 처방은 없다고 했다. 정아가 약속이 있을 때는 동생과 교대를 하면서 병원 생활을 했다. 정아가 잠깐 졸고 있을 때였다. 엄마는 링거를 다 뽑아버렸다. 팔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었다. 정아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병원 구석구석 뛰어다녔다. 엄마는 비상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누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뒤에서 불렀단다. 집에 가자. 아버지 보고 싶다. 조금만 더 있어 보자. 엄마는 병원 생활이 싫었다. 정아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퇴원시켰다.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정아가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담한 호숫가에 노란 수선화를 보며 즐길 때가 정아에게는 한 시절이었던 것이다. 까다롭고 잔소리 많은 엄마지만 그때가 좋았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스러운지 몰랐다. 독특한 엄마였지만 정신이 있을 때가 그리웠다. 정아는 엄마와 지난 생활을 돌아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정아도 나이가 들면 엄마처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 잘해보리라 다짐을 했다. 엄마의 정신은 몇 살에 머물고 있을까? 아마도 20살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일본에서 학교 나왔어. 집으로 퇴원하자마자 엄마 방으로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되었다가 사위가 되었다가 정신이 없는 남편은 엄마를 반갑게 맞았다. 엄마는 남편에게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제 옆에 딱 붙어 살아요. 한다. 엄마가 집에 퇴원하고 나서 정아는 꼼짝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다. 정아의 생활은
아예 없었다. 잔소리를 안 하는 반면에 일거리를 만들어 놓는다. 계속 엄마 뒤를 따라다니며 보살피고 화장실, 목욕까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정아는 동생들과 상의를 해야겠다고 동생을 불러 모았다. 사실 동생들은 집에서 놀고 있지 않았다.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교대로 엄마를 돌보자고 정아가 제의를 했다. 동생들과 제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정아는 계속 동생들에게 치매가 금방 낫는 병도 아니고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니? 바로 밑에 동생이 입을 열었다. 엄마 몸 괜찮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엄마 아프니까 못한다고. 언니 힘들어 엄마와 합쳐놓고 우리는 못한다. 막내 동생도 바로 밑에 동생과 합세를 해서 정아에게 대꾸를 했다. 이럴 거라 생각 안 했나? 여행도 같이 다니고 정아 마음을 헤아려주던 동생들이 갑자기 돌변했다. 한 배 속에서 낳은 동생들이 그렇게 나오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정아는 하늘을 쳐다보며 할 말을 잊었다. 동생들과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생각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생각지도 않던 동생들의 반응에 정아는 놀랐다. 며칠이 지나서 정아는 꼭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었다. 동생들이 냉정하게 했지만 형제니까 마음을 받아주리라 생각하고 동생에게 부탁을 했다. 볼일 있으니 내일 모레 엄마 좀 봐달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 동생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동생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정아 집으로 왔다. 처음부터 엄마 집에 들어왔으면 엄마가 아파도 잘 모셔야지. 내가 안 모신다고 했나? 치매가 왔으니 혼자 집에 두고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틀만 좀 봐달라고 했는데 너는 자식 아니니 혼자서 힘들다고 형제끼리 서로 교대하면서 편리 좀 봐주면 얼마나 좋으니 따지러 온 거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가 엄마 볼 테니까. 정아는 기가 찼다. 동생들이 언니 고생한다고 하면서 이해해줄 줄 알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동생들과 마음이 맞아서 함께 여행 다니며 하하 호호 했고 엄마 생신에 같이 의논하면서 즐겁게 해드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눈물이 앞을 가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정아는 동생이 집 나가려는 부박한 소리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울었다. 동생들이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버렸다. 그 짧은 시간에 아파트는 부동산에 의뢰한 모양이었다. 정아는 하는 수 없이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정아에게는 돈이 없었다. 전세로 나가지는 못하고 달세라도 얻으려고 돌아다녀 보았지만 울산 시내에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변두리로 나가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했다. 보증금 조금 걸고 달세를 얻었다. 정아는 동생에게 나가라 소리 듣고부터 엄마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다. 이사도 남편 보고 하라고 했다. 시골로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흘린 눈물은 거짓말 보태서 조그마한 호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한낮의 나무들이 마치 초록빛 커다란 불꽃들처럼 정아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무수한 나무들, 무정한 바다처럼 뒤덮은 숲들의 물결이 정아의 지친 몸을 휩싸며 타오른다. 짐승들처럼 몸을 이렇게 일렁거리는 초록빛의 불꽃을 쏘아보며 이 일의 수습을 활활 타오르는 햇살에게 물어본다. 빛은 침묵하고 있다. 동생들은 남편이 엄마에게 빌린 돈도 정아에게 넘겼다. 엄마 돈 다 뜯어가고 이제 뜯어갈 것 없으니 모른 척 한단다. 입에 담지 않을 말들을 마구 해버리는 동생들을 보면서 정아는 앞이 캄캄했다. 시골로 이사가서 며칠을 보냈지만 정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동생들이 엄마를 입원시킨 병원으로 찾아갔다. 동생들은 출근을 해야 하니 낮에는 정아가 엄마를 보살피려고 병원으로 갔다. 어느새 간병인을 데려다 놓고 동생들은 없었다. 정아는 간병인과 함께 엄마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었어야 동생이 왔다.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동생이 소리소리 질렀다.
정아는 동생의 고함 소리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왔다. 병실 안의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온다. 달면 삼키고 서면 뱉는 나쁜 사람이란다. 물화통이 터진다. 뾰족한 자갈이 섞인 흙탕물에 휩쓸리는 느낌으로 마지막을 되짚었다. 집으로 오는 내내 호수에 물을 보탰다.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정아는 동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치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